그럼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좋아요. 네, 맞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어요. 뭐라고? 연우가 완전히 가면을 벗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우 오빠는 조건이 딱 제가 원하는 수준이었거든요. 너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그리고요. 무엇보다 어머님이 돈이 있으시잖아요. 연우는 이제 가면을 완전히 벗었어요. 그리고 이 아파트도 나중에는 저희 것이 될 거잖아요. 그리고 결혼 자금으로 8천만 원 정도는 예상했어요. 시어머니들이 아들 결혼에 보통 그 정도는 쓰거든요. 미경은 연우의 차가운 계산에 소름이 돋았어요. 오늘도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그날의 진실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2024년 가을 경기도 수원시의 30평대 아파트. 새벽 5시 30분 하루를 여는 첫 빛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민우야, 아침 차려놨으니까 먹고 가라. 정미경은 새벽부터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9살 아들을 위해 도시락을 싸고 아침상을 차리는 일이 그녀의 하루 시작이었어요. 엄마, 또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제가 알아서 해도 되는데. 박민우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나왔습니다. 뭔 소리야. 엄마가 할 수 있을 때 다 해주고 싶어. 어서 앉아서 먹어. 미경은 아들 앞에 따끈한 된장찌개와 반찬들을 차려놨어요. 29살 성인 남자에게는 과한 정성이었지만 미경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엄마, 언제까지 이렇게 챙겨주실 거예요? 내가 결혼할 때까지지. 미경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평생을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전형적인 한국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 박동철이 벌써 일어나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여보, 벌써 일어났어요? 미경이 거실로 나가보니 동철이 소파에 앉아 맥주캔을 들고 있었어요. 오전 6시에 벌써 술을 마시고 있는 겁니다. 잠이 안 와. 그냥 TV나 보고 있을게. 동철은 10년 전 작은 사업에 실패한 후 우울증에 빠져 집에서만 지내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술만 마시며 무기력하게 지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여보, 아침부터 술 마시지 마요. 민우가 보잖아요. 민우는 뭘 알겠어. 아버지가 이 꼴인지도 모르고 살잖아. 동철의 목소리에는 자괴감이 묻어 있었어요. 민우가 아침을 먹으며 부모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일상이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빠, 건강 챙기세요. 엄마도 걱정하시잖아요. 걱정? 나 같은 인간을 뭘 걱정해. 동철이 자조적으로 웃었어요. 여보, 그런 말 하지 마요. 미경이 남편을 타이르며 민우 도시락을 챙겨줬습니다. 민우야, 도시락 싸줬으니까 점심 굶지 마라. 엄마,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회사에서 도시락 싸오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그게 뭐가 부끄러워? 엄마 도시락이 제일 맛있잖아. 미경은 아들이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 서운했어요. 아니에요. 부끄러운 게 아니라 동료들이 좀 신기해해요. 29살에도 엄마가 도시락 싸준다고. 그럼 안 싸줄까? 아니에요. 엄마 도시락이 제일 좋아요. 민우가 서둘러 말했어요. 어머니가 서운해할까봐 걱정됐거든요. 회사에 출근한 민우가 없는 오후, 미경과 동철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민우 결혼 언제 시킬 거야? 애 나이가 벌써 30이야. 동철이 맥주를 마시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아직 어린데? 조급해하지 마. 어리다고? 29살이 어려? 우리 민우는 아직 애 같아.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 미경의 말을 들은 동철이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이 너무 다 해줘서 그런 거야. 언제까지 애 취급할 거야? 내가 해줄 수 있을 때 해주는 게 뭐가 나빠? 나쁘다는 게 아니라 민우도 독립할 때가 됐잖아. 사실 미경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아들이 결혼하기를 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아들을 다른 여자에게 빼앗기는 것 같아서 말이죠. 그런 미경에게 기적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민우가 여자친구를 데려온 거였어요.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그날 민우가 집에 들어오며 말했을 때 미경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누구를 소개한다고? 여자친구요. 이현우라고 해요. 미경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오는구나. 언제 만날 건데? 이번 주말에 집에 데려와도 될까요? 그럼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미경은 기대 반 걱정 반이었어요. 과연 어떤 여자일까요? 그 주말 엄마, 저 왔어요. 민우가 여자친구와 함께 집에 들어왔어요. 이현우는 26세의 간호사였습니다. 키 165cm의 단정한 외모, 공손한 말투의 모범적인 여성이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연우가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민우 오빠가 어머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셔서 꼭 뵙고 싶었어요. 그래, 우리 민우가 뭐라고 하던? 어머님이 정말 자상하시고 요리도 잘하신다고 했어요. 연우의 말에 미경은 기분이 좋아졌어요. 연우 씨, 우리 민우가 부족한데 잘 부탁해요. 부족하다니요. 오빠가 정말 좋은 분이에요. 미경은 첫인상부터 연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보였어요. 연우 씨는 간호사라고 했지? 힘들지 않아? 네, 가끔 힘들긴 하지만 보람 있는 일이에요. 우리 민우 몸 좀 챙겨줘. 회사 일이 힘든가 봐. 네, 어머님. 제가 잘 챙길게요. 미경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라면 내 아들을 잘 보살펴 줄 것 같아. 그날 저녁 연우가 돌아간 후 미경은 민우와 이야기했어요. 민우야, 연우 씨 괜찮은 것 같다. 그죠? 저도 연우가 정말 좋아요. 언제부터 만났어? 한 3개월 정도 됐어요.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야? 민우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어요. 네, 결혼도 생각하고 있어요. 미경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결혼할 생각을 하고 있다니. 하지만 미경은 아직 몰랐어요. 연우의 진짜 모습을,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말이죠. 2024년 10월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연우와 민우가 사귄 지 6개월이 지나자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12월에 결혼할게요. 민우가 어느 날 저녁 폭탄 선언을 했어요. 뭐라고? 12월에? 미경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이었거든요. 너무 급하지 않아? 준비할 게 얼마나 많은데. 괜찮아요. 연우가 모든 걸 계획해뒀어요. 민우의 말에 미경은 약간 서운했어요. 결혼 준비를 며느리가 주도한다니? 그래도 엄마가 도와줘야지. 아들 결혼인데. 네, 엄마. 도와주세요. 미경은 그날부터 결혼 준비에 올인했습니다. 예식장부터 시작해서 한복, 예단까지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했어요. 일주일 후에 예식장 상담하러 갔어요. 어머님, 이 예식장 어떠세요? 연우가 미경과 함께 예식장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좋네. 그런데 비용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봤는데 여기가 제일 좋더라고요. 연우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미경은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식장비만 1,500만 원이었거든요. 연우야, 이건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어머님,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좀 특별해야 하지 않을까요? 연우의 말에 미경은 할 말이 없었어요. 아들 결혼식을 초라하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럼 여기로 하자. 정말요? 감사해요, 어머님. 연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미경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어머님, 예단은 어떻게 준비하실 건가요? 연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당연히 준비해야지. 우리 민우 신부 예쁘게 치장해줘야지. 미경은 백화점 귀금속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연우도 함께 갔어요. 이 반지 세트 어때? 점원이 보여준 반지는 2천만 원이었어요. 너무 비싸네. 미경이 망설이자 연우가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평생 끼고 다닐 건데 너무 싼 건 부담스러워요. 그럼 이걸로 할까? 네, 정말 마음에 들어요. 연우는 반지를 끼워보며 행복해했어요. 미경은 연우의 기쁨을 보니
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민우야, 신혼집은 어떻게 할 거야? 엄마, 전세로 구했어요. 보증금이 2억 5천이에요. 2억 5천? 그 돈을 어디서? 미경은 당황했어요. 그럼 큰 돈이 어디 있겠어요? 엄마가 준비해 줄게. 우리 민우 신혼집 마련해 줘야지. 미경은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모두 깨기로 했습니다. 20년간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어요. 엄마, 그러지 마세요. 제가 대출 받을게요. 무슨 소리야? 결혼하자마자 빚을 지고 시작하면 되겠어? 미경은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우 부모님과의 상견례. 안녕하세요. 민우 어머니입니다. 미경은 연우의 부모님을 만났어요. 연우의 아버지는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었고 어머니는 약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우 아버지입니다. 평소 연우가 어머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요? 뭐라고 하던가요? 정말 자상하시고 아들을 잘 키우셨다고 하더라고요. 미경은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연우가 민우를 정말 좋아해요. 잘 부탁드려요. 연우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저희야말로 고맙죠. 좋은 딸 보내주셔서. 상견례는 화기애애하게 끝났어요. 연우의 부모님도 좋은 분들 같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집안이었습니다. 혼수 준비. 연우야, 혼수는 뭐가 필요해? 어머님, 제가 리스트 적어왔어요. 연우가 A4 용지 한 장을 내밀었어요. 거기에는 온갖 가전제품과 가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신혼집에 필요한 거예요. 하나하나 다 중요해요. 미경은 리스트를 보며 계산해 봤어요. 총 3천만 원 정도 들 것 같았습니다. 돈이 많이 드네. 어머님, 제가 돈 때문에 뭘 못 갖추면 민우 오빠가 창피하지 않을까요? 연우의 말에 미경은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럼 안 되지. 우리 민우 창피당하면 안 되니까. 그날 밤 미경은 남편 동철과 이야기했어요. 여보, 민우 결혼 준비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얼마나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계산해 보니까 8천만 원 정도. 동철이 맥주를 마시다가 기침을 했어요. 8천만 원? 그 돈을 어디서 구해? 적금 깨고 보험 해약하면 될 것 같은데. 여보, 그건 우리 노후 자금이야. 아들 결혼인데 뭐가 아까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줘야지. 미경은 아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결혼식 2주 전. 어머님, 결혼식 준비 거의 다 됐어요. 연우가 미경을 찾아와 말했어요. 고생했어, 연우야. 어머님이 다 도와주셔서 가능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연우는 여전히 예의 바르고 고마운 며느리 같았어요. 연우야, 결혼하면 우리 민우 잘 부탁해. 당연하죠. 제가 평생 잘 모실게요. 미경은 연우의 말을 들으며 안심했어요.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만났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아직 몰랐어요. 연우의 진짜 속마음을, 그리고 결혼 후에 벌어질 충격적인 일들을 말이죠.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민우가 어머니에게 고마워했어요. 뭘? 엄마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야. 마지막이라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결혼하면 이제 연우가 널 돌봐줄 거 아냐? 미경은 섭섭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뿌듯했어요. 아들이 좋은 사람과 결혼하게 되어서 말이죠. 미경은 그때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곧 받게 될 며느리의 첫 문자가 얼마나 충격적일지 전혀. 2024년 12월 14일 결혼식 당일. 연우야, 정말 예쁘다. 미경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연우를 보며 감탄했어요. 드레스룸에서 연우는 마치 공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이렇게 좋은 결혼식 올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연우가 거울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우리 민우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구나. 미경은 한복을 차려입고 아들의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29년간 키운 아들이 드디어 장가가는 날이었거든요. 예식장은 하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미경이 준비한 성대한 결혼식이었어요.
신랑 신부 입장 음악이 울려 퍼지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민우가 먼저 입장했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아들의 모습이 너무 의젓해 보였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멋있다. 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어서 연우가 입장했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환상적이었어요. 하객들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와, 신부 정말 예쁘네. 신랑도 잘생겼고 잘 어울리는 커플이야. 미경은 뿌듯했어요. 자신이 준비한 결혼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었거든요. 결혼선서. 신랑 박민우 씨, 신부 이연우 씨를 평생 사랑하고 보호하며 함께 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예식장에 울려 퍼졌어요. 신부 이연우 씨, 신랑 박민우 씨를 평생 사랑하고 내조하며 함께 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우의 답변을 들으며 미경은 안도했어요. 이제 정말 며느리가 되는구나. 식이 진행되는 동안 연우는 완벽했습니다. 시어머니인 미경을 세심하게 챙겼어요. 어머님, 물 좀 드세요. 많이 피곤하시죠? 고마워, 연우야. 어머님, 저기 앉으세요. 제가 하객들 인사 도와드릴게요. 연우는 하객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며 예의를 갖췄어요. 누가 봐도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자네 며느리 정말 잘 뽑았네. 예의도 바르고 예쁘고. 하객들이 미경에게 축하 인사를 했어요. 그러게요. 정말 다행이에요. 연우 씨, 시어머니를 정말 잘 모시네. 요즘 보기 드문 며느리야.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너무 좋으세요. 연우는 어른들께 절을 올리고 인사하는 모습이 너무 의젓했어요. 미경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구나. 앞으로 우리 가족이 행복할 거야.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부부는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엄마, 일주일 후에 돌아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즐겁게 놀다 와라. 미경은 아들을 배웅하며 말했어요. 연우야, 우리 민우 잘 부탁해.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돌볼게요. 연우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미경은 집에서 결혼식 뒷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예식장에서 가져온 꽃들을 정리하고 선물들을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결혼식 정말 잘 치렀어. 동철이 미경에게 말했어요. 그래도 돈이 많이 들었네. 8천만 원이나. 아들 결혼인데 뭐가 아까워. 연우도 좋은 아이 같고 미경도 만족스러웠어요. 모든 게 완벽했거든요. 미경이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휴대폰에 카카오톡이 왔어요. 연우에게서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신혼여행 잘 다녀오고 있어요. 미경은 반가웠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챙기는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그래, 몸은 괜찮고? 제주도 날씨는 어때? 네, 좋아요. 그런데 어머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연락드려요. 미경은 궁금했어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뭔 얘기야? 중요한 얘기예요. 제주도에서 돌아가면 어머님과 꼭 이야기하고 싶어요. 미경은 연우의 말투가 평소와 약간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신혼여행 중이니까 자세히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돌아와서 천천히 얘기하자. 민우는 잘 지내고? 네, 잘 지내요. 그럼 돌아가서 뵐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미경은 뭔가 찜찜한 기분이었어요. 연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가웠거든요. 무슨 이야기일까? 혹시 민우가 신혼여행에서 실수라도 했나? 미경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연우에게서 또 카카오톡이 왔어요. 어머님, 신혼집 냉장고가 너무 작아요. 큰 걸로 바꿔주세요. 미경은 당황했어요. 갑자기 냉장고를 바꿔달라니. 연우야, 냉장고가 왜? 새 거잖아. 너무 작아서 불편해요. 대용량으로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얼마나 하는데? 300만 원 정도요. 미경은 망설였어요. 벌써 8천만 원이나 썼는데 또 돈을 써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연우에게서 또 다른 메시지가 왔어요.
그리고 세탁기도 드럼식으로 새로 사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있는 건 너무 오래됐어요. 세탁기도? 네. 그리고 민우 오빠 차도 너무 오래됐어요. 신차로 바꿔주세요. 미경은 점점 이상했어요. 신혼여행에서 이런 요구들을 하다니. 연우야, 그런 건 돌아와서 천천히 상의하자. 네, 알겠어요. 어머님. 하지만 연우의 답변은 차가웠어요. 전에 없던 느낌이었습니다. 연우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왔어요. 어머님, 내일 돌아갑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시간 내주세요. 미경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연우의 말투가 계속 이상했거든요. 여보, 연우가 뭔가 이상해. 미경이 남편에게 말했어요. 왜? 신혼여행에서 자꾸 이상한 요구들을 해. 냉장고 바꿔달라, 세탁기 사달라, 차도 바꿔달라고. 그런가? 신혼부부니까 이것저것 필요한 게 많을 수도 있지. 동철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미경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연우가 결혼 전과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았어요. 내일 돌아오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미경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불안한 예감이 계속 들었거든요. 하지만 미경은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 받게 될 연우의 충격적인 제안을, 그리고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말이죠.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민우와 연우가 신혼집으로 가기 전에 미경의 집에 들렀어요. 일주일 만에 만난 아들이 더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고생했어. 제주도는 어땠어? 정말 좋았어요. 날씨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민우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연우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평소와 달리 진지하고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어머님, 앉으세요. 차라도 마시면서 이야기해요. 미경이 거실로 안내했지만 연우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고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얘기할 게 있다고 했잖아요. 연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냉정했어요. 응, 무슨 얘기야? 미경이 궁금해하자 연우는 A4 용지 여러 장을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미경이 서류를 집어들고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어요.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아파트명의 이전 동의서, 예금 통장 공동명의 신청서, 생활비 지급 계약서. 연우야, 이게 뭔 소리야? 미경은 서류를 보며 당황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결혼했으니까. 이제 가정 경제는 저희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연우가 차분하게 말했지만 그 말이 미경에게는 충격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간단해요. 어머님이 결혼 준비에 쓰신 8천만 원, 이제 저희가 관리하겠어요. 연우의 말에 미경은 귀를 의심했어요. 그리고 이 아파트도 민우 오빠 명의로 이전해 주세요. 연우야,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미경은 말문이 막혔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그렇게 예의 바르던 며느리가 갑자기 이런 요구를 하다니. 어머님, 이제 민우 오빠는 제 남편이에요. 제가 돌봐야 할 사람이고요. 그때 민우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연우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미경은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는 거였어요. 민우야, 너까지 왜 그래? 엄마, 저도 이제 성인이고 결혼했잖아요. 언제까지 엄마한테 의존할 수는 없어요. 민우의 말에 미경은 가슴이 아팠어요. 29년간 키운 아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 그래도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연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어쩐지 차가워 보였습니다. 매달 생활비는 드릴게요. 월 5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월 50만 원? 미경은 믿을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아들에게 쓴 돈이 얼마인데 월 50만 원이라니. 네. 어머님과 아버님 두 분이서 생활하시기에는 충분하죠. 연우의 말에 미경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연우야, 그런데 결혼 전에는 왜 이런 얘기 안 했니? 결혼 전에는 상황이 달랐죠. 이제 저희는 독립적인 가정을 꾸려야 해요. 연우의 대답은 냉정했어요. 그때 남편 동철이 방에서 나왔어요.
무슨 소리가 이렇게 시끄러워? 여보, 연우가. 미경이 상황을 설명하자 동철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연우 씨, 이건 좀 갑작스러운 것 같은데요. 아버님, 죄송하지만 이제 저희도 독립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연우는 시아버지에게도 같은 태도였어요. 그날 밤, 민우와 연우가 신혼집으로 돌아간 후 미경과 동철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여보, 이게 말이 돼? 갑자기 집을 넘기라고, 돈을 관리하겠다고? 뭔가 이상하긴 하네. 결혼 전에는 그런 기색도 없었는데. 동철도 당황스러워했어요. 8천만 원을 썼더니 이제 그 돈을 관리하겠다고? 이게 말이 돼? 미경은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월 50만 원? 우리를 거지 취급하는 거야? 그때 미경의 휴대폰에 카카오톡이 왔어요. 연우에게서였습니다. 어머님, 오늘 말씀드린 서류들 검토해 보세요. 빠른 시일 내에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미경은 연우의 메시지를 보고 더욱 화가 났어요. 검토해 보라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라고? 미경은 연우의 다른 메시지들을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앞으로 저희 집에 미리 연락 없이 오시면 안 돼요. 신혼부부니까 프라이버시가 필요해요. 그리고 민우 오빠 도시락도 이제 제가 쌀 거니까 더 이상 준비 안 하셔도 돼요. 미경은 손이 떨렸어요. 이게 정말 자신이 아끼던 며느리가 보낸 메시지인가 싶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미경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연우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여보, 많이 상심했구나. 동철이 아내를 위로했어요. 29년간 키운 아들이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연우 씨가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동철의 말에 미경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착하고 예의 바르더니. 그때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제 얘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우야, 너 정말 연우 편이야? 편이라기보다는 연우 말이 맞는 것 같아서요. 민우의 대답에 미경은 절망했어요.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 간섭이 심했니? 엄마 사실 좀 그랬어요. 저도 이제 독립하고 싶어요. 미경은 아들마저 자신을 떠나려 한다는 사실에 눈물이 났어요. 알겠어. 엄마가 너무 많이 해줬나 보네.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야. 엄마가 이해할게. 미경은 전화를 끊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미경은 우연히 연우의 인스타그램을 발견했어요.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드디어 시어머니한테 말했다. 이제 진짜 내 인생 시작. 8천만 원으로 며느리 사려고 했나? 키읔. 시어머니 진짜 답답함. 언제까지 마마보이로 키울 건가? 미경은 손이 떨렸어요. 연우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지금까지 착한 며느리인 척 연기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제 미경은 깨달았습니다. 연우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이죠. 미경은 연우의 인스타그램 글을 본 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진짜 모습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연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여보, 나 연우 병원에 가볼까? 왜? 뭔가 이상해. 연우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아봐야겠어. 미경은 연우가 근무하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간호사 동료들과 이야기해보고 싶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연우 어머님이세요? 간호사 한 명이 미경을 알아봤어요. 네, 맞아요. 혹시 연우가 어떤 아이인지. 아, 연우요? 간호사의 표정이 어색해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연우는 원래 그런 스타일이에요. 계산적이고 현실적이라고 해야 하나? 미경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연애할 때도 남자친구 집안 재산부터 알아보고 사귀는 타입이었거든요. 정말요? 네. 그리고 연우가 민우 씨한테서 받은 결혼 예단 반지 벌써 중고로 팔았어요. 미경은 충격을 받았어요. 결혼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예단 반지를 팔다니. 왜 팔았대요? 더 비싼 걸로 바꾸려고요. 연우가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시어머니가 산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미경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여보, 연우가 예단 반지를 팔았대. 미경이 남편에게 분노를 터뜨렸어요. 뭐라고? 결혼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더 비싼 걸로 바꾸려고 팔았다는 거야. 동철도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우리가 2천만 원 주고 산 반지를 팔아서 자기 맘대로 쓰겠다는 거네? 맞아. 그리고 병원 동료들 말로는 원래 연우가 그런 애였대. 남자 사귈 때도 집안 재산부터 알아본다고. 미경은 이제야 연우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어요. 그때 민우가 집에 왔어요. 엄마, 왜 연우 병원에 갔다 오셨어요? 민우가 어색하게 물어봤어요. 너희 결혼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예단 반지 팔았다며? 그건, 민우가 당황했어요. 그건 뭐야? 2천만 원짜리 반지를 일주일 만에 팔아? 엄마, 연우가 그냥 다른 디자인으로 바꾸고 싶어 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해서 판 거 아니야? 미경의 추궁에 민우는 말문이 막혔어요. 민우야, 솔직히 말해. 연우가 너한테 뭐라고 했어? 엄마, 연우가 그러는데. 민우가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엄마가 너무 저를 통제한다고, 29살까지 엄마한테 의존하는 게 창피하다고. 그래서 이제 독립해야 한다고. 어머니로부터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독립해야 한다고. 미경은 이제 상황을 이해했어요. 연우가 민우를 세뇌시킨 거였어요. 민우야, 연우가 언제부터 그런 말을 했어? 사실 결혼 준비할 때부터요. 민우의 고백에 미경은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결혼 준비할 때부터? 네. 연우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결혼 준비에 8천만 원을 쓰시는 걸 보고 나중에 그 돈을 회수할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뭐라고? 미경은 귀를 의심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아파트도 나중에는 제 명의로 바뀌어야 한다고 미리 계획을 세워두자고. 그럼 연우가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어? 엄마, 저는 연우 말이 맞는 것 같아서. 민우는 아직도 연우의 편이었어요. 그날 밤 미경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연우의 친구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누구세요? 연우 대학 동창이에요. 연우가 어머님한테 너무한 것 같아서. 무슨 말씀이세요? 연우가 저희한테 자랑했어요. 시어머니를 완전히 조종했다고, 8천만 원 뜯어냈다고. 미경의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까지 빼앗을 계획이라고. 몇 년 후에는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거라고. 요양원에? 네. 연우가 그러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이혼 가치가 끝나면 처리해야 한다고. 미경은 연우의 잔인함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연우가 아직 다른 남자와 연락하고 있어요. 다른 남자요? 네. 의사 선생님인데 연우가 백업으로 두고 있다고 했어요. 민우 씨보다 조건이 더 좋다면서. 미경은 이제 연우의 진짜 정체를 완전히 알게 됐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된 결혼이었던 거예요. 연우야, 우리 단둘이 얘기 좀 하자. 미경이 연우를 불러냈어요. 네, 어머님. 서류 검토 다 하셨어요? 연우는 여전히 당당했어요. 연우야, 예단 반지 왜 팔았니? 어머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연우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그것보다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지? 우리 민우랑 결혼하는 것도 8천만 원 받는 것도?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 친구가 다 말했어. 내가 뭐라고 했는지. 연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다른 남자와도 연락하고 있다며? 어머님, 그건 이제 그만 연기해. 내 본 모습 다 알았으니까. 미경이 단호하게 말하자 연우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좋아요. 그럼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연우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네, 맞아요.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어요. 뭐라고? 민우 오빠는 조건이 딱 제가 원하는 수준이었거든요. 너무 잘나지도 않고 너무 못나지도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님이 돈이 있으시잖아요. 연우는 이제 가면을 완전히 벗었어요. 8천만 원 정도는 예상했어요.
시어머니들이 아들 결혼에 보통 그 정도는 쓰거든요. 미경은 연우의 차가운 계산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이 아파트도 나중에는 저희 거가 될 거고요. 어머님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제 민우 오빠는 제 남편이에요. 어머님이 아니라 제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미경은 연우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연우와의 대화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미경은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단순히 화만 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여보, 연우 정체가 완전히 드러났어. 미경이 남편 동철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결혼이었다고? 그 차가운 년이. 동철도 분노했지만 미경은 더 냉정했어요. 화내봤자 소용없어. 이제 우리가 대응책을 세워야 해. 어떻게? 연우가 게임을 걸어왔으니까 우리도 게임으로 맞서는 거야. 미경은 58년을 살아온 인생 경험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미경은 고등학교 동창인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숙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20년간 일한 법무 전문가였습니다. 정숙아, 나 좀 도와줘. 미경아, 무슨 일이야? 미경은 연우의 모든 행동들을 정숙에게 털어놨어요. 어머,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완전 사기꾼이네. 그래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 일단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혼인 무효 사유가 있을 수 있어. 사기 결혼이라고 볼 수 있거든. 정숙의 조언에 미경은 희망을 품었어요. 그리고 예단 반지 무단 처분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증거만 확보하면 돼. 증거? 연우가 반집한 영수증, 그리고 내가 말한 인스타그램 캡처본들 다 모아둬. 미경은 당장 증거 수집에 나섰어요. 미경은 예단 반지를 산 백화점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결혼 예단 반지를 구입했는데 혹시 무단으로 반납하거나 교환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고객님, 개인정보라서. 제가 구매자예요. 며느리가 제 허락 없이 처분했을 가능성이 있어서요. 잠시 후 직원이 확인해 줬어요. 아, 맞습니다. 일주일 전에 젊은 여성분이 와서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고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가셨네요. 얼마나 받아갔나요? 800만 원 정도요. 미경은 분노가 치밀었어요. 연우가 2천만 원짜리 반지를 1,200만 원짜리로 바꾸고 800만 원을 현금으로 빼돌린 거였어요. 미경은 연우의 인스타그램을 모두 캡처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글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완전 호구 키읔키읔키읔. 8천만 원으로 며느리 샀다고 생각하나 봉. 이제 아파트도 빼앗을 차례. 작전 성공. 민우도 완전 마마보이. 조종하기 쉬움. 백업 남친한테도 연락해둬야겠다. 혹시 모르니까. 미경은 모든 글을 캡처하고 정숙에게 보냈어요. 민우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너한테 묻겠다. 미경이 아들을 불러 앉혔어요. 네, 엄마. 연우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모르겠니? 엄마, 또 연우 이야기예요? 민우는 짜증스러워했어요. 민우야, 연우가 결혼 예단 반지 팔아서 800만 원을 빼돌렸어. 그것뿐만 아니야. 연우가 다른 남자와도 연락하고 있어. 미경이 연우의 인스타그램 캡처 화면을 보여줬어요. 민우는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뭐예요? 연우가 너를 호구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나도 돈만 뜯어내면 되는 호구라고. 민우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이것도 봐. 미경이 연우와 다른 남자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을 보여줬어요. 연우의 친구가 제공한 증거였습니다. 민우는 임시방편이야. 진짜는 너거든 키읔키읔. 의사가 훨씬 조건 좋지. 민우 정도면 이용가치 있을 때까지만. 민우는 연우의 메시지를 보고 충격에 빠졌어요. 엄마, 이게 정말 연우가 보낸 거예요? 응. 내가 신혼여행 갔을 때 다른 남자랑 만나기도 했어.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연우를 정말 사랑했는데. 민우야, 연우는 너를 사랑한 게 아니라 이용한 거야.
그때 민우의 휴대폰에 연우에게서 카카오톡이 왔어요. 오빠 어머님한테 빨리 서류 처리하라고 말해줘. 그리고 이번 주 안에 통장명의 변경도 해야 해. 그리고 오빠 차도 제 명의로 바꿔야 해. 혹시 모르니까. 민우는 연우의 메시지를 보며 이제야 정신이 들었어요. 엄마 연우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나요? 그래, 민우야.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된 결혼이었어. 민우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네, 엄마. 너는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연우와 계속 살 거야, 아니면? 민우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엄마, 이혼하고 싶어요. 정말이니? 네. 저도 속았어요. 연우를 믿었는데. 미경은 아들이 정신을 차린 것에 안도했어요. 그럼 엄마가 도와줄게. 연우한테 당하지 말고. 그날 밤 미경은 정숙과 최종 작전을 논의했어요. 미경아, 증거는 충분해. 이제 연우한테 최후 통첩을 보내는 거야. 어떻게? 연우가 게임을 걸어왔으니까 우리도 게임의 룰을 바꾸는 거지. 미경은 결심했어요. 58년을 살아온 인생의 지혜로 연우를 완전히 제압하겠다고 말이죠. 연우야,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이다. 미경의 눈에는 강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어요. 내일 연우와의 최종 대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미경의 최후 통첩. 미경은 연우와 민우를 집으로 불러들였어요. 이제 모든 카드를 다 공개할 때가 왔습니다. 앉아라, 둘 다. 미경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위엄이 있었어요. 어머님, 서류 처리는 언제 해주실 건가요? 연우는 여전히 당당했어요. 자신이 모든 걸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연우야, 그 전에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미경이 테이블 위에 두꺼운 파일을 올려놓았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한 일들에 대한 증거야. 미경이 파일을 열자 연우의 얼굴이 굳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결혼 예단 반지 무단 처분. 미경이 백화점 영수증을 내밀었어요. 2천만 원짜리 반지를 1,200만 원짜리로 바꾸고 800만 원을 현금으로 빼돌렸지? 그건 제가 산 거잖아요. 내가 산 거야. 내 돈으로. 미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두 번째, 사기 결혼. 미경이 연우의 인스타그램 캡처본들을 쭉 늘어놓았어요. 8천만 원으로 며느리 샀다고 생각하나 봄, 시어머니 완전 호구, 이런 글들이 내가 쓴 거 아니야? 연우는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리고 이것도 봐. 미경이 연우와 다른 남자의 대화 캡처본을 보여줬어요.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우면서 우리 민우를 임시 방편이라고 했지? 민우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연우를 바라봤어요. 연우야, 이게 정말이야? 오빠, 그건. 대답해. 정말이냐고. 민우가 소리쳤어요. 평소 순한 민우가 이렇게 화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좋아요. 맞아요. 연우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네, 다 계획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연우는 이제 완전히 가면을 벗었어요. 어머님도 바보 아니잖아요. 8천만 원 쓰면서 며느리 마음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거 아니에요? 뭐라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시대의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살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연우의 말에 미경은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리고 민우 오빠도 마찬가지예요. 29살까지 엄마한테 의존해서 살면서 결혼하면 아내가 엄마처럼 해줄 거라고 생각했죠? 연우야, 그만해. 민우가 말렸지만 연우는 멈추지 않았어요.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제는 제가 이 집의 주인이에요. 주인이라고? 미경이 차갑게 웃었어요. 연우야, 내가 뭘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내 집이야. 법적으로는 민우 오빠가 상속받을 집이잖아요. 상속받을 집이라고? 누가 그런 말을 했니? 미경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알아? 뭐예요? 유언장이야. 내가 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연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 유언장에 따르면 내가 죽으면 이 아파트는 사회에 기부된다. 민우한테는 한 푼도 안 가.
그럴 수 없어요. 왜 못해? 내 집인데? 미경의 반격에 연우는 당황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 미경이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방금 전 우리 대화 다 녹음했어. 내가 사기 결혼이었다고 자백한 것까지. 연우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연우야, 이제 정말 끝이야. 민우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오빠, 진정해. 우리 이야기해보자. 뭘 이야기해?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는데?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평생 함께하고 싶었다고. 오빠. 그런데 너는 나를 이용만 했지. 돈 때문에, 조건 때문에. 민우가 결혼 반지를 빼서 테이블에 던졌어요. 이혼하자. 오빠. 그러지 마. 연우가 당황해서 민우를 붙잡으려 했지만 민우는 뿌리쳤어요. 연우야, 너 같은 사람과는 하루도 더 살 수 없어. 연우야, 내 조건을 들어봐. 미경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첫째, 당장 이혼 서류에 서명해라. 둘째, 지금까지 받은 모든 것들 다 돌려줘라. 예단 반지 팔아서 받은 800만 원까지. 셋째, 앞으로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라. 연우는 할 말이 없었어요. 만약 거부하면? 그럼 사기 결혼으로 고발할 거야. 증거는 충분하거든. 미경이 테이블에 증거들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핀 것도 불륜으로 고발하고. 어머님, 그러시면 안 되죠. 안 될 게 뭐가 있어? 내가 먼저 우리 가족을 우롱했잖아. 연우는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증거도 있고 민우마저 등을 돌렸으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이혼할게요. 그리고 돈도 돌려줄 거지? 네. 연우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그럼 지금 당장 이혼 서류 가져와. 미경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연우가 이혼 서류를 가져왔어요. 손이 떨리면서 서명하는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연우야,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미경이 연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58년을 살아온 사람을 만만하게 보지 마라. 그리고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연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제 나가라.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고. 연우가 집을 나가는 모습을 보며 미경은 속이 시원했어요. 드디어 못된 며느리를 쫓아낸 거였어요. 엄마, 죄송해요. 민우가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말씀을 안 들었어요. 연우한테 속았어요. 괜찮아, 민우야.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니까. 미경은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줬어요. 29년간 키운 아들이 드디어 어른이 된 것 같았습니다. 3개월 후 2025년 봄. 엄마, 커피 드세요. 민우가 어머니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넸어요. 이혼 후 다시 집으로 돌아온 민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고마워, 민우야. 미경은 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이제 29살이 아니라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았거든요. 엄마, 이번 달 생활비예요. 민우가 봉투를 건넸어요.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우야, 너 혼자 벌어서 힘들 텐데. 아니에요. 제가 당연히 드려야죠. 민우는 이혼 후 회사에서도 승진했어요. 연봉이 3,2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저를 위해 희생하신 거 이제야 깨달았어요. 민우의 말에 미경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엄마, 연우 소식 들었어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뭔 소식? 병원에서 잘렸대요. 환자 물건 훔친 게 발각됐다고. 미경은 놀라지 않았어요. 연우의 본성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의사 남자친구도 연우 정체를 알고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어. 미경은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사람이 계산적으로만 살면 결국 혼자가 되는 거야. 이번 일을 통해 미경은 많은 걸 깨달았어요. 아들을 과보호한 자신의 잘못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쁜 며느리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이죠. 여보, 정말 잘 처리했어. 남편 동철이 미경을 칭찬했어요. 처음에는 어떡하나 싶었는데 당신이 연우를 완전히 제압하더라.
58년을 산 게 헛된 게 아니야. 미경은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앞으로는 며느리 고르는 기준도 바뀔 거야. 어떻게? 예쁘고 학벌 좋은 것보다는 인성이 제일 중요해. 민우는 이혼 후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어머니에게 의존하지 않았고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 제가 빨래 할게요. 아니야, 엄마가 할게. 엄마, 이제 제가 해야죠. 저도 어른이니까. 민우는 집안일도 분담하고 어머니께 용돈도 드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가 너무 늦게 철든 것 같아서 미안해요. 괜찮아.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니까. 미경은 아들이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 기뻤어요. 엄마, 새로운 사람 소개받았어요. 6개월 후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성격도 좋고 마음씨도 착해요. 이번에는 신중하게 만나봐. 네. 이번에는 엄마 허락받고 결혼할게요. 민우는 연우와의 결혼으로 큰 상처를 받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우의 새 여자친구 김선영이 집에 왔어요. 27세의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영 씨, 반가워요. 미경은 선영을 보는 순간 좋은 느낌을 받았어요. 연우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어머님, 민우 오빠가 어머님을 정말 존경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어머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항상 이야기해요. 선영의 말에 미경은 기분이 좋았어요. 어머님, 제가 요리 배우고 있는데 조언 좀 해주세요. 그럼요. 언제든지 오세요. 선영은 연우와 달리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존중했어요. 1년 반 후 민우와 선영이 결혼을 결정했어요. 엄마, 이번에는 간소하게 할게요. 왜? 제가 돈을 모아서 할 거예요. 엄마한테 부담 드리고 싶지 않아요. 민우는 이번에는 자신의 돈으로 결혼 준비를 했어요. 어머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할게요. 선영도 혼수를 자신이 준비했어요. 고마워, 선영아. 미경은 이번 며느리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결혼식 날. 민우와 선영의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어요. 연우와의 결혼식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선영이 미경에게 인사했어요. 우리 민우 잘 부탁해. 네, 정말 잘 모실게요. 선영은 연우와 달리 진심이 느껴졌어요. 지금 미경은 진짜 행복합니다. 선영은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되어 주었고 민우도 훌륭한 남편이 되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손자 지훈이가 뛰어와서 안겼어요. 선영이 낳은 1살 된 아기였습니다. 우리 지훈이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미경은 손자를 안으며 행복했어요. 어머님, 아기용품 제가 다 준비할게요. 선영은 시어머니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했어요. 고마워, 선영아.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어. 미경은 가끔 연우 생각이 납니다. 만약 연우가 진짜 마음으로 가족을 받아들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연우 덕분에 진짜 좋은 며느리와 나쁜 며느리를 구별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민우야, 이제 정말 행복하지? 네, 엄마. 선영이랑 결혼해서 정말 행복해요. 엄마도 행복해. 좋은 며느리 만나서. 미경은 선영을 보며 생각했어요. 며느리는 예쁘고 조건이 좋은 것보다 마음이 착한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이죠. 58세의 정미경은 이제 진짜 현명한 시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연우라는 나쁜 며느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선영이라는 좋은 며느리의 소중함을 더욱 잘 알게 되었어요. 어머님,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해주셔서. 선영이 진심으로 고마워할 때마다 미경은 뿌듯합니다. 창밖으로는 봄이 오고 있었어요. 미경에게도 진짜 행복한 시간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연우에게서 받았던 그 충격적인 첫 문자는 이제 나쁜 꿈 같은 기억이 되었어요. 대신 선영에게서 받는 따뜻한 문자들이
미경의 하루를 밝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사랑해요. 이런 문자를 받을 때마다 미경은 생각해요. 진짜 며느리는 이런 거구나 하고 말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가족은 조건이나 이익이 아닌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할 때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